안녕하세요. 피노차트입니다. 기술적 분석은 차트와 수치로 시장의 흔적을 읽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실전 차트로 기초를 한 편에 정리했습니다. 바로 봉 차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의 막대처럼 보이는 것들, 바로 캔들스틱, 즉 봉 차트입니다. 기술적 분석은 봉 차트 이해에서 출발합니다. 봉 하나는 선택한 시간 동안의 가격 움직임을 요약합니다. 1봉이면 하루, 1시간 봉이면 1시간. 즉 같은 나스닥 차트라도 분봉과 일봉은 전혀 다른 그림으로 보이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간이 길수록, 즉 더 높은 타임프레임에서 만들어진 봉길수록 시장에서 더 큰 의미를 갖는 편입니다. 봉이 담는 네 가지는 시가, 고가, 저가, 종가입니다. 제 화면 기준. 상승봉은 초록색, 종가가 시가보다 높을 때이고 몸통 아래가 시가, 위가 종가입니다. 반대로 하락봉은 빨간색, 종가가 시가보다 낮을 때이고 몸통 위가 시가, 아래가 종가입니다. 꼬리는 고가와 저가를 보여줍니다. 정리하면 종가가 시가보다 높으면 양봉, 낮으면 음봉입니다. 이제 봉을 읽는 노하우를 말씀드리면 방향, 힘, 위치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봉의 방향이 양봉인지 음봉인지 혹은 몸통이 거의 없는 중립형인지부터 판단합니다. 다음은 힘. 몸통 대비 꼬리의 길이, 그리고 종가가 범위의 어디에 마감했는지를 봅니다. 마지막은 위치. 전고점, 전저점, 수평 지지 저항 같은 중요한 가격대 근처인지 확인합니다. 예시로 8월 22일 금요일 일봉은 큰 양봉이었습니다. 몸통이 길고 바로 전 봉을 덮었죠. 매수 쪽 힘이 우위라서 흔히 장대 양봉 또는 상승 장악형 캔들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7월 31일 봉은 큰 음봉이었고 이전 봉의 고점과 저점까지 덮으면서 하락 장악형에 해당합니다. 이런 용어는 자주 쓰이니 알아두면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이 봉에서 매수와 매도 힘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읽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월 13일 봉은 몸통이 거의 없는 작은 양봉에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매수세가 위쪽 압력을 완전히 이기지 못했다는 뜻이고 신고가 자리에서는 이런 도지형이 방향 전환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 봉을 묶어서 구조를 읽어볼까요? 고점과 저점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면서 시장의 추세를 먼저 판단합니다. 고점과 저점이 계속 높아지면 상승 추세, 계속 낮아지면 하락 추세입니다. 큰 변화 없이 비슷한 범위에서 반복되면 횡보, 즉 비추세 구간이죠. 추세를 볼 때 핵심은 새 고점과 새 저점의 갱신입니다. 봉 하나의 모양보다 이 갱신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4월 9일 장대 양봉 이후 나스닥 1봉은 고점과 저점을 계속 높이며 상승 추세를 유지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일봉상 상승 추세라고 말합니다. 정리하면 추세는 고점 저점의 구조이고 그 구조가 깨지는 순간이 추세 전환의 단서입니다. 추세선은 가격의 흐름 기울기를 시각화하는 보조 도구입니다. 선이 맞았다고 곧바로 매수 매도하자는 뜻이 아니고 결론은 항상 위치 구조 맥락과 봉 마감까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 추세선을 그리는 법은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몇 가지 기준을 정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수학에서 배웠듯 두 점을 먼저 연결합니다. 중요 지점 두 개를 찾고 선을 그립니다. 첫째, 명확한 스윙만 연결합니다. 누구나 보이는 뚜렷한 고점 저점을 고릅니다. 둘째, 상승은 저점 저점, 하락은 고점 고점을 잇습니다. 셋째, 세 번째로 닿는 자리에서 분명한 반응이 나오면 그때부터 시장 참여자들이 의식하는 선으로 봅니다. 넷째,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꼬리 기준인지 종가 기준인지 정했다면 같은 차트에서는 그 방식을 계속 씁니다. 그리고 한 틱 정확성보다 종가 마감을 더 중요하게 보세요. 가격이 잠깐 넘거나 이탈했다가 마감으로 지켜내면 여전히 유효합니다. 평행 채널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승은 저점선을 복사해 최근 고점에 맞추면 위쪽 경계가, 하락은 고점선을 복사해 최근 저점에 맞추면 아래쪽 경계가 잡힙니다. 채널의 윗변 아랫변에서 반복되는 반응은 흐름의 리듬을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추세선은 흐름을 보기 위한 보조 도구입니다. 일시적인 선 넘김보다 종가 기준 마감을 우선하고 선 하나로 결론 내리지 말고 위치 구조 맥락과 함께 판단하세요. 이제 지지와 저항을 보겠습니다. 지지는 특정 가격대에서 매수세가 강해져 멈추거나 반등하기 쉬운 구간, 저항은 매도세가 강해져 막히기 쉬운 구간입니다. 트레이딩을 아주 간단히 말하면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판다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지 저항은 과거에 사람들이 기억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한 점이 아니라 구간으로 보고 수평선이나 박스로 표시합니다. 저는 추세선보다 수평 지지 저항을 우선시하고 둘을 겹쳐보면 좋은 구간을 더 선명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돌파와 이탈은 어떻게 볼까요? 항상 종가 기준 마감으로 판단합니다. 지지선을 깨고 마감하면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저항을 돌파하고 마감하면 그 자리가 새 지지로 바뀌기도 합니다. 여기에 거래량이 평소보다 확연히 늘면 더 많은 참여와 합의가 있었다는 단서로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추세는 고점과 저점의 구조, 추세선은 그 구조의 기울기, 지지 저항은 시장이 기억하는 가격 구간, 거래량은 그 구간에서의 참여와 확신을 보여줍니다. 이 도구들은 각각 단독으로 답을 주지 않고 서로 보완되며 흐름을 읽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하는 루틴입니다. 상위 타임프레임에서 최근 고점 저점을 먼저 확인해 상승 하락 횡보를 판단하고 주요 수평 지지 저항과 의미 있는 추세선을 표시한 뒤 낮은 타임프레임으로 내려와 구체적인 전략을 씁니다. 오늘 핵심 기초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보조도구 2회편으로 이동평균선 RSI MACD 볼린저 밴드를 실제 차트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영상은 계속 트레이딩뷰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피노 지표를 무료로 공유받고 싶으시면 트레이딩뷰 아이디만 pinochat@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제공 정보는 공유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으며 원하실 때 언제든 삭제 요청 가능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